자, 오늘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정에 있는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개념 설명은 안 할 거고요. 개념 설명은 아니고 간단한 개념, 전체적인 그냥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유형 문제, 필수 유형, 이 정도는 시험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그 유형 문제풀이를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 때는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좀 나왔는데, 우리 항상 도형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, 이 도형에 대한 정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,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. 정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가고,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사각형, 사다리꼴, 평행사변형, 직사각형, 마름모, 정사각형, 이런 것들 정의를 하나하나 짚어주지는 않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라는 식으로만 우리 얘기를 하고, 이제 유형 문제 풀이로 바로 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도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가 있다 그랬죠. 정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이름의 뜻이에요. 사각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 뜻이 정의고,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?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. 성질. 정의는 아닌데, 그 이름 뜻은 아닌데, 그 도형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질,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질이 이번 단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도형의 성질이 무엇이냐, 이거를 좀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. 그럼 성질에서는 성질을 물어본 문제가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,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냐면, 자, 성질하고 어떤 도형이 되는 조건이 항상 맞물리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주고 넘어갈 거예요. 자, 평행사변형의 성질은, 자, 평행사변형의 성질 한번 보자. 자, 평행사변형의 성질 있죠? 네.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는데, 첫 번째는, 자, 두 대각이 같다, 이런 성질이 있었죠. 네, 두 번째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, 이런 성질이 또 있었죠. 자, 마지막으로는, 자,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, 이런 성질이 있었죠. 그럼 평행사변형이다. 그러면 이제 이런 성질이 있는 거야. 이런 세 가지의 성질. 그런데, 평행사변형 성질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. 그럼 요거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냐? 우리가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.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이런 성질이 있는데, 거꾸로 가면 이런 성질이 있으면 평행사변형이다,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어?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 있지.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였죠? 일단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대변의 길이가, 자,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. 그런데 그거의 성질은 밑각이 같다. 대표적인 거죠. 밑각이 같다. 그 다음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, 이런 것이 있었는데, 자,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인지 아닌지 몰라. 그런데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. 그럼 그거는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알 수 있었어요? 그쵸?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죠. 즉, 뭐냐?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, 어떤 도형에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, 요 성질을 갖고 있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. 평행사변형 예로 들면,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얘네들인데, 얘네들을 갖고 있는 애는 평행사변형이다,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주로 평행사변형이 나와요.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, 마름모 이렇게 파생되죠. 그 다음에 정사각형,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조건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. 조건은 100% 시험 문제예요.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이 조건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사변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각형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
포함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사각형이라고 있어.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 4개로, 변 4개로 둘러싸인 걸 다 사각형이라고 그래요. 둘러싸여 있어야 돼. 빈 공간이 없이. 그럼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한 애가 있어. 그게 뭐였지? 그렇지. 그게 바로 사다리꼴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 배워왔던 거죠. 한 쌍만 평행해도 사다리꼴이야. 그럼 한 쌍이 평행한데 또 한 쌍이 더 평행해. 그게 뭐였어? 평행 사변형이었죠. 평행 사변형. 그럼 평행 사변형들 중에서 변의 길이가 다 같아. 그거 뭐였어요? 마름모였지. 평행 사변형 안에 마름모가 있는 거야. 그리고 평행 사변형 안에서 변의 길이가 같은 건 마름모인데 각의 크기가 다 같은 거야? 그쵸? 그게 우리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평행 사변형에서 이런 애들이 또 있을 거야.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다 같은 애가 있겠죠?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? 정사각형이라고 부른다. 됐죠? 이 포함관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집합에서 이제 나한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. 오케이? 그래서 평행 사변에서 이 정도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사다리꼴 중에서 사다리꼴은 다 나오기 힘들어. 왜냐면 특징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. 그럼 특징이 하나 더 있는 사다리꼴이 있는데 그게 뭐냐?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그래요. 자, 등변 사다리꼴. 요거는 이제 뭐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야.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. 요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윗각의 크기도 같겠죠. 평행하니까.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. 그럼 평행 사변에서 요 정도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 사변형이다 보니까 평행하단 말이야. 평행하기 때문에 넓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여기서 넓이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역시 문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. 삼각형을 딱 그렸어요. 그 요 밑변에서 이렇게 그었어.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있겠지. 변의 길이가 있다는 건 변의 길이의 b가 또 있다는 거죠. 만약에 여기가 2대 5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럼 높이가 있잖아. 높이는 h야.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? 2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자, 요 삼각형의 넓이는 그럼 뭐가 되냐? 5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. 즉, 요 두 개 어떤 꼭지점에서 어떤 한 점, 꼭 꼭지점이 아니어도 어떤 한 점에서 나뉘어져요. 높이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. 얘기하지 않아도. 나뉘어지면 밑변의 길이의 b가 있겠죠. 그러면 그 넓이의 비를 한번 볼까? 넓이는 자 2h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h네. 얘는 2분의 5h죠. 자, b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했던 약속이죠. h 약분되지. 분모가 2가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자 2 대 5 하고 보니까 뭐야? 밑변의 길이의 b와 넓이의 b가 서로 같죠? 그지? 어떤 꼭지점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는 안 되는 거야. 왜냐면 높이가 다르니까. 이 삼각형하고 여기는 사각형인데 얘는 높이가 다르니까 b가 같진 않겠죠. 그런데 어떤 삼각형이 이미 한 점에서 그 대변의 그은 그어서 나누어진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b는 그 나뉘어진 길이의 밑변의 대변의 길이의 b와 같다. 이걸 이제 좀 알아두고 나서 평행 사변형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. 잘 정리를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나중에 유형 문제 풀 때 저 뭔 소리지? 이런 소리 안 해. 평행 사변형 한번 봅시다. 자, 평행 사변형 한번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야. 그치? 나눌 수가 있는데 자, 요 삼각형도
이 길이,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는 성질이 있잖아. 요 삼각형도 요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고, 요 삼각형도 요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대각선으로 나누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. 이런 거 알 수 있겠지. 그죠? 그러면 뭐 평행사변 넓이가 48이다. 예를 들면 여기 ABCD라고 하면 자, 사각형 ABCD가 48이다. 그러면 삼각형 ABC는 말하지 않아도 24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또 대각선 하나 쭉 또 그었어. 하나 더.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은 2등분한다. 이거 참 알고 있겠죠. 그리고 여기 ABC라는 삼각형에서 보면 얘가 2등분한대. 여기서 선을 쭉 그었는데 윗변, 대변이 2등분인데 1대1이야. 그러면 뭐야? 넓이도 아까 앞에서 삼각형 쭉 넓이 했잖아. 그죠? 밑변의 길이에 비와 넓이의 비는 같다 그랬잖아. 그럼 넓이도 1대1이 되는 거야. 여기 5라고 하면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자, ABC가 24인데 얘가 24인데 요 넓이를 1대1로 나누는 거야. 그러면 똑같이 나누니까 24를 똑같이 나누면 몇 개씩 가져가면 돼? 12, 12가 되는구나. 그런데 아까 요 삼각형의 넓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나 또 같다 그랬죠. 그럼 여기서 또 찡 나눴어. 그러면 여기도 24였는데 여기도 12, 12 이렇게 됐지.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. 넓이에서 평행사변형에서 넓이에서 이 평행사변형에서 서로 대각선을 그으면 4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4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다? 전부 다 같다.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겠죠. 하나는. 이해됐죠? 그런데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야.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임의의 한 점 요거를 만들었어.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각곡지점에 그었는데 요건 또 넓이가 어떻게 궁금하죠? 그죠?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하면 되냐? 요 점을 지나는 평행한 윗변하고 평행하고 자 이렇게 또 평행한 선을 그어. 그럼 요 생기는 사각형들이 하나, 둘, 셋, 4개가 있는데 그 4개는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죠. 왜?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평행사변형이고 요 선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는 거죠. 조그만 평행사변형들의 대각선이 되는 거지. 즉 요거의 넓이하고 요거의 넓이가 같다는 거야. 여기 1이라고 할게요. 얘의 넓이하고 얘의 넓이가 또 같다는 거야. 얘의 넓이하고 얘의 넓이가 또 같다는 거죠. 얘의 넓이하고 얘의 넓이가 같다는 거야.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임의의 점, 어떤 점에서 나누어진 삼각형들 보니까요.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보니까 뭐야? 1, 2, 3, 4가 있어. 여기도 마주보는 게 또 뭐야? 1, 2, 3, 4가 있어. 얘네들은 각각의 삼각형이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설명해 줄게요. 임의의 점 찍고 찍. 자, 얘하고 얘가 마주보잖아. 그럼 얘하고 얘가 역시 삼각형의 넓이를 48이라고 할게요. 전체를. 그럼 마주 보는데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알 수가 없는데 평행사변형이라면 이제 평행선 쭉쭉 그어 보니까 여기도 1, 2, 3, 4, 1, 2, 3, 4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더하면 얘 절반이 된단 말이야. 알겠어요? 요게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. 아시겠습니까?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할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평행선 사이에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볼 건데, 자, 두 선분이 평행하다. 이건 무슨 말이야? 두 선분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지. 요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. 거리가 변하면 쭉 가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딱 만날 거 아니야, 그죠? 그런 애들이 있어. 갈수록 넓어지니까 안 만나는데 이런 애들이 있죠. 직선이란 말이야, 그지? 넓어지는 쪽이 아니라 좁아지는 쪽을 보면 만나잖아, 그죠? 안 만나려면, 즉 평행하려면, 얘하고 얘가 평행하려면 이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해야 평행하는 거죠.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잘 기억을 한번 해보고.
그럼 두 평행선 사이를 보면, 자, 여기 이제 H라고 할게요. 왜 H라고 하는지 좀 이따 보면 알 거야. 자, 삼각형이 하나 있어. 두 평행선 사이에.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를 A라고 할게요. 그러면 AH, 2분의 AH란 말이야. 이 삼각형의 넓이는. 그지? 그런데 여기에 점 하나가 찍혀 있잖아. 요 점을 한번 이렇게 옮겨볼게. 그럼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. 왠지 얘하고 얘는 넓이가 같지 않을 것 같아. 그럼 요거의 넓이를 한번 보자. 밑변 A. 높이는 역시 H지. 아, 얘도 2분의 AH야. 아, 뭐라 할 수 있어? 두 평행선 사이에 밑변을 같이 쓴다면 이 평행선 위에 어디에 점을 찍어도 넓이는 다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?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. 평행사변형 아까 설명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평행사변형, 뭐 직사각형, 마름, 뭐 정사각형에 중점을 연결하는 사각형 문제가 또 나와요. 그거 이제 나중에 유형 문제 풀면 반드시 이게 나오니까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. 일단 공부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하든지 과외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 공부만 하겠다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요런 그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도형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고 나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. 무턱대고 무식하게 그냥 책에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지 하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조금 힘들게 공부를 하게 돼. 수학이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. 자,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할게요. 도형은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. 왜? 정의가 뭐냐면 그 도형의 이름 뜻이야. 이름 뜻. 그러니까 사각형의 정의는 네 변을 둘러싸인 도형. 이렇게 되는 거니까. 그럼 네 변을 둘러싸인 다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구나.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. 이름 뜻이 가장 중요하다. 그리고 도형이니까 걔네들이 어떤 성질이 있단 말이야. 그죠? 성질을 반드시 외워야 돼. 알겠죠?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게 아니야. 뭐, 사각형 하니까, 사각형 왠지 각이 4개 있는 것 같아. 각을 다더하면 360도 같아.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. 그죠? 수학도 외울 건 외워줘야 돼. 그래서 성질이 있다. 평행사변형, 평행사변형 성질이 있고, 직사각형, 직사각형 성질이 있고, 정사각형, 정사각형 성질이 있고, 마름모는 마름모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성질을 외워서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. 성질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. 다음 사각형 중 뭐 어떤 성질이 있어야 얘가 평행사변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성질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평행사변형에서 뭐 한 5문제, 6문제 정도 학교에서 출제가 됐을 때 요것만 내가 잘 정리하면 잘 맞출 수 있어요. 평행사변형은 안 틀리고 잘 맞출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이 이제 아마 유형 문제 푸는 영상이 될 텐데 그거 할 때까지 이제 잘 지금 얘기한 정의, 성질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. 꼭 유형 문제 한다 해서 유형 문제 나 저거만 외우면 100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반드시 요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유형 정리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공부하는 중2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